자, 아까 그 기술 말씀하실 때 카탈리스트를 말씀하시면서 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름도 카탈리스트, 이 촉매 아닙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림의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네. 저게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원자고 이제 카탈리스트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백업 장치. 네. 그게 하드웨어로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보면 상관없습니다. 왼쪽에는 백업 솔루션. 네. 그 중간에 걔가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자체로는 백업을 하지 않지만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카탈리스트라는 기능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기차를 보시면은 앞에와 중간 처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엔진을 3개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끝에 엔진을 저희가 틀게 되면은 후륜구동, 후륜구동. 전륜구동, 미드십 엔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끝에 있는 엔진을 켜기도 하고 데이터는 엔진을 켜기도 하고 또 마지막 끝단의 엔진을 켜기도 하는데 그 켜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를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기존과 비교했을 때 불과 5에서 10%만 리소스를 쓰면서 엔진을 켜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다운사이즈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가능하려면 네. 이 카탈리스트라는 것을 어떤 그 게이트웨이 서버 같은 것에서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윈도우즈나 네.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 한 대가 있으면 거기에 카탈리스트 엔진을 탑재를 하면 네. 그 서버가 카탈리스트 게이트웨이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서버는 백업 장치도 아닌 것이 네. 백업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네네.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소스 데이터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중복제거를 걸 수도 있는 네. 그런 정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카탈리스트가? 카탈리스트는 나온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초부터 네. 많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아직은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구축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올해 초부터니까 네. 이제 POC도 하고 많이 할 텐데 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것이 세팅이 되려면 기존 인프라를 많이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과정이 복잡한지 아니면 간단한지 그거 좀 말씀해 네. 주시죠. 현재 테크놀로지가 구현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어렵다면 네. 시장에 도태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카탈리스트를 구축한 사례가 작년 겨울쯤에 구축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별도의 장치를 바꾸거나 그런 거 없이 기존에 쓰는 서버 한 대에다가 네. 카탈리스트 엔진을 탑재를 했고 네. 그 엔진을 가동함으로써 기존 백업보다 3배 속도를 끌어올리고 백업을 시간을 확 줄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3배 막 이렇게 하시니까 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소프트웨어 하나 딸랑 서버에 딸 놨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 네. 되게 의심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네, 이유가 그러실까봐 네. 실제로 저희 HP 코리아 랩에서 테스트한 네.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1테라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샌으로 받으면 23분 37초가 나옵니다. 네. 순수 네트워크로 받으면 2시간 반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카탈리스트를 켜게 되면 17분 54초. 네. 센 VTO보다도 빠른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점은 시간이 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네. 이게 랜 케이블을 이쁘게 한번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아, 네. 보시면은 저 17분 54초에 끊을 때 네트워크는 불과 5%만을 썼다는 게 아까 1기가 다 쓴 게 아니라 이 중에 5%만 쓴 네, 거니까 95%는 아이들. 원래 1기가 네트워크 실제로 스루풋이 네. 100메가, 80메가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럼 5%라고 하면은 많이 나오면 20메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1테라를 17분 54초에 끊으려면 초당 951메가바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자기가 쓰는 것보다 약 47배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이유가 뭡니까?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술의 어떤, 근본적인 기술의 코어는 네. VTL이 하는 기능을 네. 게이트웨이나 네.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저희 자동차로 말하면 네. 전기로 가는 순간에 연료가 많이 필요하면 속도가 많이 필요하면 엔진을 켜게 되면 네. 그럼 엔진은 조금만 힘을 내면 속도를 빨리 내는 거지 않습니까? 혹은 그 와중에 만약에 엔진이 터보 엔진이라면 워낙 자기가 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낼 수 있거든요. 출력을 네네네.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카탈리스트를 탑재하게 되면 네. 원래 VTL이나 스토어스 장비가 내는 기능 일부를 내가 하게 되고 더군다나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그걸 하게 되면 네. 스토어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만 하게 되니까 많은 스텝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뭐죠? 이 게이트웨이 서버 없을 때는 네. 여기서 하던 것을 예,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거네요. 네. 지금. 엔진을 이른바 이제 전륜 구동이 하나였다면 엔진을 3개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엔진의 부하를 절고 속도는 되게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입되면은 기존에 이제 회사의 그 인프라들이 뭐 다 텐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바꾸기도 쉽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量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그럴 때 굉장히 이게 유용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쓰는 1기가밖에 안 쓰는 네트워크를 쓰는 고객이 우리 백업 윈도우가 넘쳐요. 혹은 당장에 백업을 어느 시간에 받아야 돼요. 네네. 그때 당장에 적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타겟에 한 곳에 타겟에 이제 이것이 빠르게 뭐 터보처럼 탁탁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야, 근데 이거 또 다운사이즈 2.0이라면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기존의 카탈리스트 엔진이 갖고 있는 일종의 한계라면 한계가 스토어라는 저장소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네. 그게 1대1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내가 데이터를 그룹에서 보내면 스토어가 10개라도 하나밖에 못 보내는 거죠. 오케이. 9개는 놀게 되거든요. 네. 2.0은 어떻게 되냐? 그 스토어를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 풀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데이터 그룹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상화 서버 그룹, 파일 서버 그룹을 묶어서 나는 그 그룹만 지정을 하게 되면 네. 데이터가 알아서 로드 밸런싱에 착착착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장비의 효능도 극대화하고 성능도 최고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백업 신기록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것을 그러면 HP에서는 네.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합니까? 아니면 어떤 뭐 분기별로 어떤 그게 있나요? 저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네. 저희가 신기술을 릴리즈 할 때마다 네. 그거를 시장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빠른지. 그럼 이거 잴 때 네. 기자랑 뭐 중립적인 사람들 많이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언론 보도만 하는 겁니까? 물론 1차는 랩에서 1차로 해보고 테스트를 나서, 하고 네. 실제로 할 확실하면, 때는 주로 이렇게 릴리즈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오. 저희 이제 런칭쇼를 하고요. 오.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엔터를 통 누르고 발표를 쫙 합니다. 네. 1시간 뒤에 엔터를 누르면 그때 139테라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에는 뭔가 또 어떤 뭐 걸그룹이나 그런 데서 나가지고 뭔가 쇼도 하고 예. 예.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이 제품에 대해 PT를 하는 거죠. PT를 하고? 예. PT를 끝나면 오케이. 1시간 동안에 140테라가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장면도 보면 참 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나중에 PT를 해서 한번 네네.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1600cc의 엔진 차입니다. 네. 300km를 달리거든요. 다운사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렇게 1600cc면 아반떼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00km 가거든요. 네. 터보 엔진이 있으니까. 네. 저희는 터보 엔진을 키면 시간당 139테라인데 이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사실은. 네. 초당하면 39.5GB. 그렇죠. 이렇게도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초당 CD 67장을 쓰는 겁니다. 엄청 67개 초당 1초에 67개 CD를 구울 수 있는 네. 거. 어마무시하게 CD를 네네. 쓰는 거죠. 야. 이거를 구성을 한다 이거 쳤을 뭐 때 야동 다운받는 애들은 거의 드림이네 드림. 예. 67개 CD를 한꺼번에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크레이지하게 빠른 거죠. 예.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네. 이거를 만약에 센으로 구성했을 때는 네. 8기가 FC가 무려 50개가 투여가 돼야 합니다. 네네. 사실 50개 깔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는 네트워크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 네. 그 이벤트 제목에서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백업이라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 백업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셔서 쓰시는 고객이 있으실 겁니다. 차를 굉장히 차에 굉장히 정통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예를 들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차하고 너무 딱딱 맞는데 맞죠. 진짜. 예. 요즘 진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요새 예. 유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그 특징을 보면 필요하면 배터리, 필요하면 가솔린, 그렇죠. 필요하면 터보 네네. 키는 건데 네. 그런 개념입니다. 왼쪽에 있는 리모트 로케이션이 데이터가 있는 쪽인데 네. 필요하면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쪽에 있는 디스크에다가 임시로 받습니다. 네네. 혹은 그거를 연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데이터 센터에 시간이 남거나 데이터 센터에 그런 기술을 쓰고 싶다. 네네. 거기에 하이엔드 장비가 들어왔다라고 네. 하면 네. 거기를 곧바로 가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서도 혹은 데이터를 보내는 백업 서버에서도 혹은 데이터가 실제로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엔진을
켜고 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밑에 1번, 2번에 네. 필요시 선택 옵션이 있으세요. 네. 저게 뭐냐면 네. 기존의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런 세 가지 스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비싼 큰 거를 하지 않고도 네네. 소프트웨어만 있는 상황에서도 우선 적용을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하이엔드 장비를 사서 거기에 네. 곧바로 적용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네. 참 이것이 이제 국내에 네. 이런 것이 실제로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가 여러 사이트들을 야금야금 인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표가 네. 국내의 어떤 그 사례를 실제 네. 사례입니까? 예, 실제 사례고요. 음. 실제로 재해복구 센터가 그림에 보시면은 뭐 가까운 것 같지만 네. 상당히 먼 거리. 네. 국내에 그렇죠. 있는 뭐 서울과 지방이 될 수도 있고 네. 국내와 외국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까지 혹은 왼쪽에 있는 해외 지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땡겨오는 게 아니라 거기 엔진을 탁 켜서 네.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딱 가져오도록. 아. 뭐 지방에 있는 지사들은 그 안에 있는 따로 엔진을 탑재를 해서 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아. 필요할 때만 아. 끌어와서 아. 네,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이게 중복하고 중복 제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한 지역에서만 픽스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뭐 해외 지사건 지방 지사건 여러 군데가 유연하게 할 네. 수가 있으니까 전체가 네. 이제 유연하게 굴러갈 수 있겠네요. 타사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사는 소프트웨어 중복 제거 엔진과 네. 하드웨어 중복 제거 엔진 네. 혹은 중간에 다력할수 엔진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키게 되면 여기 데이터를 못 받는 거죠. 음. 저희는 이 세 가지가 같은 엔진을 쓰게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 저희 DP라는 솔루션 랩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영국에 있는 스톤스 랩과 같이 컨콜을 하면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네. 얘기냐? 하드웨어 팀과 소프트웨어 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코어 엔진이 같기 때문에 언제라도 켜고 끌 수 있고 키더라도 이쪽의 데이터를 받고 혹은 반대로 받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다른 솔루션, 다른 밴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전체 이제 HP가 추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네, 중복 HP가 제거에, 백업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에 데이터를 실제로 보관을 하고 그 데이터를 자동화시켜서 소산을 하는, 네네. 복제를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까지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의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저장 장치 이제 재복구가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요? 기존의 인프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사실 마이그레이션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 예, 네. 사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HP가 추구하는 데이터 프로텍션에 나아갈 길은 네. 기존의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네.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게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지사 같은 경우에 네. 필요하면 지방지사 단위에서만 우선 중복 제거를 구축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해외지사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센터에서는 센터 나름대로 구축을 합니다. 따로따로 백을 갖다가 네. 구축 완료가 되면 그걸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하는 그 방법론에서 어렵지 않은 게 이쪽에서 방법대로 구축을 하고 있다가 완료가 네. 되면 연결만 시키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이렇게 엄청 좀 하이엔드 장비가 들어오면 네. 데이터 센터에 네. 거기 글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하드웨어만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팀과 소프트웨어 팀이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따로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것 또한 다른 솔루션하고 약간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저희 솔루션은 중복 제거 엔진을 켜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스 중복 제거 엔진을 켜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는 DA와 백업 장치가 있는 서버는 MA를 깔게 되는데 네. 이미 그 MA에는 기립 엔진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켜놓고 백업할 때 소스라고 클릭만 하면 네. 그 엔진이 가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자, 때문에 구축하는 게 쉽다는 의미가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구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서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네.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뭔가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저보다 상당히 전문가적인 네? 식견을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다 보면 그 네트워크로 드는 회선 비용이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선을 나눠 써야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 서비스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 일종의 그 속도 방지 개념을 넣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밴드위스 리밋을 유저가 원하는 속도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격지에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데 네. 그 속도 내에서만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추가 라이센스가 전혀 들지가 않다는 무슨 말입니까? 네,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죠. 네네. 네, 사실은 소스 중복 제거나 그런 것들 혹은 타겟 중복 제거를 포함해서 게이트웨이 같은 게 그거를 가동하기 위해서 별도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VTL을 사용하기 위해서 VTL 용량만큼 혹은 VTL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디스크를 갖고 VTL화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에뮬레이션에서. 그때 쓰는 용량 라이센스만 있으면 네. 중복 제거 엔진을 소스든 게이트웨이든 타겟이든 카탈리스트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축 비용에 있어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5 채널 네, 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것이. 네. 저희가 또 다른 숙제가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네. 사실은 기존에 쐐을 많이 쓰고 있는 그렇죠. 고객인데 네. 우리가 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는 우리는 1기가밖에 없어. 텐진 설치하려면 또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카탈리스트를 FC로 전송을 하자. 네. 이게 저희가 말한 이제 그 다음 패러다임에 나온 겁니다. 저기 보시는 화면이 스토원스 화면인데요. 네.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이버 채널 세팅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네, 네. 거기 들어가서 FC 세팅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백업 장치에 거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FC를 통해서 카탈리스트 엔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텐지가 없는 고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드시 4나 8이나 16G를 쓰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존의 1G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네트워크 카탈리스트 엔진과 100% 호환이 됩니다. 아, 네. 무슨 얘기냐? 지금 백업을 받는데 FC를 누가 써야 돼요. 그러면 잠시 네트워크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 그걸 나중에 FC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FC가 가용을 하면 FC로 데이터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용성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네요. 네. 로컬에서는 FC로 받다가 원격으로 네. 네트워크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복제의 어떤 그 유연성, 이 장편 복제의 유연성이 좀 있다는 것 같은데 예. 어떤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은 보니까. 고객들한테 가서 복제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 원래 이렇게 합니다. 메인 센터가 있고 DR 센터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렇죠. 데이터가 이럴 때 이렇게 흐르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게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네. 실제로 복제되는 곳에 데이터가 흐르는 거 이른바 액티브 투 패시브인데 네네. 그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를 한 곳으로 모는 네. 왜냐면 지방에 있는 그런 장치들은 조그마한 장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센터에 큰 장치에 네. 다 몰아넣을 수가 있고 또 왼쪽 밑에 있는 거는 그거를 서로 크로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른바 연대보증 개념인데 네네. 데이터를 보내고 연대보증. 받는 애가 또 보내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운영 구성은 데이터를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받은 거를 딴 애가 보내고 그걸 또 받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날아가더라도 두 개가 살아있는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돼야지만 나중에 클라우드 백업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예. 저희가 클라우드로 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맨 처음에 기술 하실 때 맨 네. 끝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게 네. 어댑티브 백업의 리커버리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ABR ABR. 이거는 그러면 HP가 만든 용어입니까? 네, 아. 앞으로 시장에서 AB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네네. 저희가 만든 용어고요. 네. 기존의 백업 솔루션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세이브할지만 했다면 이제는 네. 그 백업하기 전과 백업하기 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백업하기 전에는 실제로 장비 담당자나 CIO 레벨에서 우리가 지금 리소스를 잘 쓰고 있느냐 백업하고 난 이후에는 백업 담당자로 하여금 우리가 백업을 잘 되고 있느냐 네네. 그리고 이게 계산할 건 없느냐 그런 거를 기존의 백업 솔루션이 제공할 수 없는 걸 제공을 하자는 거죠. 네네. 그게 ABR의 개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4가지 목표를 세웠고요.
왼쪽에 보시는 우선화 예측. 네. 사실 이 두 가지는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서 이미 저거를 제품화됐군요. 제품화된 솔루션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네. 3번, 4번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커밍 순이고 저 3번, 4번까지 완료가 되면 기존의 백업이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백업 솔루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백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 2번은 네. 이미 이제 어떤 제품에 녹아진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개념인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제품인 것 같은데. 예. 네. 1번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화라는 얘기는 네. 모든 백업이 사실은 공동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중요한 백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백업 솔루션이 알아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잠시 정지를 시켰다가 얘를 먼저 구동을 하고 끝나면 네, 얘를 네, 백업을 네. 받는 네. 사용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네.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백업에 대한 거를 일종의 예건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백업 내비게이터가 일종의 대시보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게 2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거는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백업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보시는 거죠. 아침에 와서 백업 모니터링을 할 때 보통 백업 창을 띄워서 하나하나씩 다 봅니다. 네. 그게 아니고 한 창을 딱 클릭을 하면 백업 셀 매니저가 여러 개일지라도 한눈에 딱 보이는 거죠. 네, 네. 어제 백업은 몇 프로가 정상이었고 몇 프로가 실패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매니지먼트 팩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 현재 백업 사는 그런 리소스들이나 노드들이 문제가 있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까 예측이라고 하셨는데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네. 이 예측 분석을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이 시스템이 이걸 네.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 사실은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는 네. 시중에 비슷한 솔루션이 네, 네.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예측 기능을 집어넣은 게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데이터가 흘러가는 크로스패스를 보시는 거고 네.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데이터가 많이 성장을 했을 때 혹은 그렇게 적게 성장했을 때를 미리 네네.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CIO 입장에서는 혹은 제품 개발자 입장에서는 뭘 더 투여를 해야 될지 뭘 더 사야 될지라는 일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실질적으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밑에 있는 그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데이터가 풀찰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냥 백업이 풀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언제쯤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예측 또한 두 단계로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 데이터가 계속 증가를 했을 때 최대치, 최소치를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데이터들을 중복 제거 안 받았는데 만약 걸었을 때 어떻게 될까? 네네. 또한 사용자한테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국내에서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예, 백업 내비게이터는 한 군데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게 솔루션이 이제 막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초기 제품이긴 하지만 앞으로 큰 데이터 센터나 여러 백업 매니지먼트를 여러 대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이런 합니다. 것을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뭔가 이건 체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뭐 트라이얼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정확한 같은데. 지적이세요. 예, 정말 가뭄의 담비와 같은 질문이신데, 예, 저희가 사실은 HP 그 백업 진행하셔야 될 솔루션에서 것 같아요. 네. 가끔 제가 감사합니다. 개건 MC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백업 솔루션에 네. 저희가 사실은 탑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탑을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발맞추어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네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시연해보고 데모를 해보고 네네. 실제로 사지 않고 와가지고 구축을 해보는 그렇죠. 그런 일종의 데모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모 센터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좀 더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접근하기 쉽고 네. 또들은 사용하는 도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저희 서포트팀에서 하이엔드 엔지니어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까지 네. 거기에 컨설팅 구축이라든지 BMT라든지 여기에 튜닝이라든지 다른 벤더들도 할 수 있지만 20년 이상의 경력된 엔지니어가 제공할 네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진짜 그런 것이 체험센터가 뭔가 생기면 굉장히 좋겠네요, 진짜. 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오늘 한 거 정리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네.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를 토대로 제가 클로징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시중에서 데이터 프로텍트라고 하면은 버전 9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9.04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 아마 10 버전이 출시가 되면 많은 부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네.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올 거고요. 앞에 솔루션 이름에 ABI라는 이름이 붙여서 저희가 이제 팔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제품들이 가질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제품인데 아, 그전 9까지는 ABR이 안 붙였었나요? ABR 개념은 사실은 8부터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ABR 개념을 적극적으로 않아지는 않았고요. 네네. 이제 10 정도 되면 ABR 개념이 오케이. 다 완성화됐다고 볼 수 있기 아까 때문에 10이란 것이 아까 1, 2, 3, 4 있지 않습니까? 우선화랑 다 있잖아요. 그 네.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게 10, 10입니까? 예, 작년에 제가 그 HP DP 랩을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에서 총 5개국이 동시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0 버전에서 그 네 가지를 구축을 다 완료하는 게 목표고요. 네. 아마 저 제품이 출시가 되면 많은 고객들이 많이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러면 이건 하반기 연말이나 뭐 그때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